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하신전공이고요. 하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내용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3년도까지 재무점검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24년도 1분기 실적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예상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하신전공의 전방산업은 당연히 완성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선은 재무제표 보면서 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도 때 2,311억에서 2023년도 3,599억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대략적으로 50% 정도의 성장률을 좀 보였고요. 또한 영업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적자 내는 시즌이 없었고요. 심지어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끼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낸 것은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본 총계를 보더라도 부채 총계랑 자본 총계를 보더라도 자본이 높고 부채가 작습니다. 한마디로 나올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정리가 되죠. 성장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도 잘 뽑고 있고요. 엄청 잘 뽑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흑자는 잘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정성이 있는 회사다. 삼박자가 다 갖춰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전방산업이 현대차인 건 맞다고 드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 끼어 있다고. 그 당연히 바로 지주 회사인 화신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지주 회사가 바로 화신이고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화신의 그 종속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신 물량의 일정 부분을 인가공해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2차 전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수직 계열화라는 단어를, 화신이 이제 수직 계열화해서 만든 회사가 화신전공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화신의 그 실적을 잘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나 미래의 실적을 예상할 때는 자신의 컨센서스를 좀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그 화신 전공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화신의 재무제표인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 달에 4,156억으로 2023년도 4분기보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화신 전공부터 한번 볼게요. 화신 전공도 보면 여기 있네요. 화신 전공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4분기에서 2024년도 1분기 넘어갈 때 역성장을 했죠. 결국 화신 전공의 이제 미래성을 보려면 그 위에 있는 지주 회사인 화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당연히 화신이 잘 되는지 여부, 2분기 때 잘 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방산업인 현대차, 현기차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살렸다. 자동차 업계 내수 부진에도 미소 짓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이고, 현재 내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내수는 계속 지금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수출은 그 국내 감소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화신의 2분기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수정이 됩니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이제 수출이 역대 최대로 달성을 했습니다. SUV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고환율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자동차 업계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불경기 등으로 인해 전체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내수가 전년 대비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차종 위주 판매 전략, 그리고 환차익 등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 2분기 때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화신의 매출이 좋을 것으로 2분기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2분기 화신은 1분기보다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방산업이 현대차의 매출이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이 화신의 2분기가 좋다고 하면 당연히 화신 전공의 2분기도
좋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화신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 쪽을 위주로 하는지는 알아야지 향후 미래에 투자를 하실 때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42%의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샤시를 위해 이제 납품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댓글 하나를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바디랑 샤시 구분이 좀 안 된다 하셔가지고 설명드리려고 자료 하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디랑 샤시가 뭐냐면, 지금 왼쪽에 보는 그 사진이 바디고요. 이게 바디고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외장재죠. 외장재 혹은 내연기관을 제외한 내연재. 왜냐면 도어 트림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는 자료인데 전부 다 엔진과 연관된 부위를 말을 합니다. 이런 샤시 업체다라고 말을 하면 그냥 자동차 엔진이랑 연관된 회사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쪽은 내연 절반의 전기차 절반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죠, 샤시는. 샤시를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내연기관과 내연기관의 뒷받침을 해주는 모든 부위를 다 샤시라고 하는데, 샤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납품하는 제품들이 바로 엔진 관련된 보호용 아니면 엔진과 후륜 모터를 연결해주는 부위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특화가 된 회사이고요. 지금과 같은 하이브리드에서는 호황이 될 확률이 있는 회사죠. 하지만 나중에 2차 전지 시대가 온다고 하면 그때는 미래성을 장담할 수 없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이브리드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이제 판매량이 급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 화신과 화신 전공은 안 좋은 입장에 놓여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아까 봐서 아시겠지만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은 좋은 회사입니다. 미래성이 지금 약간의 흠인 부분이 좀 있고요. 차트랑 차트랑 수급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2023년 6월까지 계속 오르고 있었었죠. 올랐던 이유는 당연히 전방산업인 현대차의 당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 23년도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이랑 그 외적으로도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2023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모든 산업군이 다 하락을 했어요. 2차 전지 쪽이 강세가 있는 부분만 이제 2023년도 때 그리고 2022년도 때 급등을 했던 거였고요. 일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업체들은 2023년도 이후부터는 전체 증시의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화신과 화신전공의 지수도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웠던 거는 2024년도에 이제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2023년도 때 결국에 하반기 때까지 화신전공의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딱 끊겼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실물 시장보다 빠릅니다. 6개월에 1년 정도 빠르거든요. 지금 이때 이미 2023년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주식 시장은 2023년도 말이 오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빠진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 3, 4일 치를 본다고 하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한다면 5일치 보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 느낌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ISM-B 제조 구매자 지수가 나와가지고 아직 경제 침체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는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일시적으로 해소된 부분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경제 침체의 사유가 되는 부분은 바로 소비 둔화거든요. 이 소비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된 부분은 큰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에서 그 주가의 움직임에서
주가 변동을 할 때 미국 경제 침체 관련된 부분은 조심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소비가 있잖아요. 소비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30%가 수출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막대하게 많은 70%가 미국의 GDP를 이루고 있어요, 소비가. 이 소비가 둔화된다는 신호가 계속 나올수록 미국은 증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어쩔 수 없는 팩트고요. 그러면 이 소비가 둔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고용이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지표랑 그 실업률 지표는 이미 나왔잖아요. 7월 달에. 그리고 지금 8월 초인데 오늘 8월 8일이거든요. 오늘 저녁 9시 45분에 이 고용에 관련된 부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꼭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오늘 좀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옮길게요. 오늘 8월 8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냐면 미국이 한 개인이 실업을 해요. 실업을 하게 되면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 생활비를 주 정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계치로 자료를 못 모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업률을 알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있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다고 하면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고용은 둔화되어서 소비가 줄어든다.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심리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 또 증시가 또 요동치겠죠. 그러한 부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월 8일 날 저녁 9시 30분에 오늘입니다. 실제로 예측한 것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그 공포 심리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러면 가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나오는 게 예측치보다 생각보다 낮다 하면 시장은 안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복귀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월등히 많이 나온다 하면 하방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챙겨 가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